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김선희입니다. 이거래일 연속으로 빨갛게 불태운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990선으로 바짝 다가섰고 코스닥은 700선 위로 올라와 줬는데요. 이틀 동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연속성을 엿볼 수 있을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 안고 있는 우리 시장, 이렇게 강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여러분의 계좌도 함께 불려 나가시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할 최충선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텐데요. 자,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최충선 전문가의 강연회가 준비가 돼 있는데, 자, 이제는 어떤 종목에 집중해 봐야 할지 이런 내용들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추후에 이제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순환매 장세에서 좀 대장주를 가려서 추후에 매수를 하면은 굉장히 좀 상승을 많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 주도를 해가는 그런 섹터군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종목군들을 좀 잘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예전에 이제 바이오, 반도체가 크게 상승을 했듯이 뭐 기본적으로 몇백 프로 이상씩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일단 추후에 그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섹터군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시장에서 이제 어떤 종목에 집중해 봐야 할지, 어떤 섹터 주목해 봐야 할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오후 5시부터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최충선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해 보도록 할 텐데요.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입니다.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 이외에도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는 거 아시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도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다양한 전략들 가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한국정보인증입니다. 문자로 신청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5,640원 그리고 비중 10% 담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과 관련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가격을 보니까 이제 급등을 하는 흐름을 조금 따라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은 한국정보인증 매수 자리 자체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잘 접근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안타까운 건 비중을 줄이셨는지는 문자이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비중 자체가 많지 않고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신 부분은 굉장히 좀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목표 가격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10%든 5%든 상단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상단에서 들어가셨으면 전 고점 정도는 기계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딱 선을 그어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딱 고점 자리 찍은 자리가 전 고점 매물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저 자리를 돌파를 해주지 못하면 하단으로 흘렀다가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시초가 정도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전거래일에 종가 5,846원 정도로 보시고 저 자리 옆에서 좀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 고점 자리 정도에서 좀 시작을 해준다면 조금 더 반등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힘은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을 하면서 일단 내 수익을 어느 정도 좀 확보하고 나머지는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익권이지만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하실 필요는 사실상 없거든요. 일부 뭐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5일1평선 기준선으로 삼으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목표가를 한 번 더 레벨업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6,7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 구간까지 한 번에 가기에는 사실상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흔드는 모습도 많이 나올 거고, 물론 내가 분석이 잘 되어 있다면 그런 구간에서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나, 그거는 이제 사실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고점 자리에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뭐 하단에서 잡으셨다면 그냥 끌고 가셔도 상관없지만 언제든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유동적인 대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정보인증 유동적으로 대응하자는 전략 잘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기술투자 신청해 주셨고 매수가는 2,400원, 비중 15% 담고 계십니다. 매수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이 근래에 반등하는 시장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한 달 정도 보유를 하셨을 것 같고,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 오늘은 시가와 종가가 같은 가격에서 끝났네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우리기술투자 굉장히 좀 하방으로 갔다가 천천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뭐 적정 매수 가격대에 부담 안 되는 그런 비중 그리고 가격대에서 좀 진입을 하셨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셔도 괜찮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상단에 지금 3,000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좀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고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3,000원짜리, 물론 지금 추세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1선 지지받으면서 가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3,000원 내일 정도에 아마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일단 3,000원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해주면 일단 그 자리에서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3,180원 자리인데 좀 보수적으로 3,150원 정도 보시고, 저 자리에 한번 오면은 일부 덜어내고 다시 하단에서 잡고 계속적으로 좀 반복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3,500원, 뭐 4,000원까지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한 번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 하락을 반복한다, 그런 관점에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리고 수익 구간에서는 수익을 실현을 하셔야 진정한 나의 수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리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수익 실현하면 그만큼 눌린 구간에서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동적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상담해드렸고요. 일단 3,150원 선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좀 조정받았을 때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FA 반도체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5,600원, 비중은 30%입니다. 지금 오늘 종가와 100원의 괴리가 있어서 지금 약수익권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SFA 반도체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일단은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차트가 아직 좀 여물지 않았어요. 그 횡보를 좀 하다가 마른 상태에서 좀 비중을 많이 진행을 하셨다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급상승이 나오거나 사실상 그러한 섹터군들은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그 비중을 담으실 때는 그 섹터군들의 좀 특성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급상승이 엄청나게 나오거나 그러한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기간을 두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말은 내가 뭐 여기에서 한 가격대에서 비중을 한 번에 담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일단 지금 자리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조금 더 횡보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하단 지지선 21선 지지 여부 확인하셔야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의 상승이 나오기 전에 한번 5,600원에서 700원 구간으로 올라올 때 거의 한 달 정도 횡보를 했고, 그 전에도 한번 보시면 물론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도 있었지만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기본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이렇게 찍어드리고 그 다음을 한번 보신다면 지금 다소 횡보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일단은 21선 구간 지지해 주는지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상단 6,000원 구간을 계속적으로 돌파 시도를 하고 2번을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돌파 시도를 해주고 성공할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저 구간을 통과해 준다면 6,500원, 뭐 그 이상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FA 반도체 상담해드렸습니다. 전략 세워드린 대로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시젠을 12만 원에 네, 80% 샀는데요. 네, 전에 뭐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뭐 진단치기도 뭐 수출도 많이 하고 또 기관에서도 좀 많이 매수를 하길래 좀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요즘 계속 빠지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렇죠? 예, 한 열흘 정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됐는데요. 네, 네. 예, 그 좀 목표가가 좀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시즌 지금 12만 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40% 담고 예. 계시는데, 자, 진단키트주 관련해서는 거의 대장주였죠. 굉장히 많이 시세를 내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 모멘텀이 조금 꺾이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자, 예. 그래서 지금 뭐 수급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실적도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예. 이렇게 좀 수익을 못 내고 계시니까 걱정이 돼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상담을 예. 해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시제 매수하셨는데 목표가를 혹시 얼마를 책정을 하셨어요? 12만 원 주고 40%를 샀어요. 목표가를 최초에 들어가실 때 뭐 얼마 정도에 나는 팔 거다라고 한 그 매도 가격대가 있으세요? 목표가는? 예, 한 14만 원 정도 보고 들어갔는데요. 네. 그래서 매수를 하셨던 때가 언제세요? 한 열흘 정도 됐어요. 그럼 저번 주에 한번 추세 상승이 한번 나와서 매도 구간을 줬을 것 같은데 하나도 덜지 않으셨나요? 예. 14만 원 목표가로 보셨는데. 예, 텔레비를 보니까 좋게 이야기하시고, 실적도 좋게 나오고 해서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일단 주식은 제가 뭐 기본적인 맥락에서 들어가면은 손실을 볼 이유가 거의 없어요. 주식이라는 건 선행 지표죠. 먼저 움직여요. 진단키트 관련해서 뭐 기존에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시젠이라는 종목 자체를. 그럼 이 구간에서 더 욕심을 부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돼요. 지금 얘가 2만 원대 머물던 주가가 14만 원까지 단기간에 거의 한 달 보름에 70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얼마나 더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이.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정말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매도 구간이 왔으면 기계적으로 좀 덜어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14만 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목표가가 얼마를 잡으셨길래 저 자리에 왔는데 덜지 않으셨지라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더 하셔야 되냐면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 아쉽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주식은 미련을 남기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상 상승을 준다고 해도 전 솔직히
이 종목 자체를 그냥 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상승을 지금 자리에서 준다고 해도 12만 원 정도, 매수하신 12만 원 정도까지밖에 사실상 보이진 않아요. 차트를 뭔가 더 만들어 준다면. 왜냐하면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매수세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최근에 기간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아까 기간 매수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 기간 매수는 사실상 이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잠깐 들어왔다 빠져나간 거예요. 지금 기간 매수가 좀 꺾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좀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좀 단기 반등 정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은 좀 한참을 보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기업 자체는 지금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종목이고, 실적, 뭐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의 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뭐 CJ 말고도 다른 기업들도 그런 걸 진행하는 것도 많거든요. 예.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좀 안타까워서, 네. 일단 지금은 한 5일선 많이 열어두시면 21선까지, 그러니까 좀 중기적으로는 9만 원까지, 근데 여기까지 버티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9만 원을 지지해주면 얘는 단기적으로 반등은 한번 나와요. 예, 9만 원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힘을 좀 많이 잃었죠. 그러니까 이 자리 지금 이번 주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11선을 지지를 해주고 5일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한 번 더 반등 정도를 노려보셔도 돼요. 다만 예. 11선을 이탈하면 단기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다소 흘렀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갈 수도 있어요. 얘가 만약에 9만 원에서 14만 원, 13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준다면 얘가 한 번 더 14만 원까지 튀어 오를 수는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9만 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9만 원짜리도 사실상 붕괴가 되면 얘는 그냥 하단이 완전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얘는 지금 기술적 분석보다는 사실상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예. 일단 얘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짧게 11선 지지를 보시고 5일선을 돌파해 주는지 보자. 그리고 12만 원 정도를 강하게 빠르게 좀 올라오는지를 확인을 해 준다면 13만 원, 14만 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3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걸 예.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흐름을 보자. 그리고 13만 원 정도 왔을 때는 다 들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비중 자체가 좀 부담이 되지 않으세요, 사실? 아,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그리고 상단에서 들어가셨을 때는 조금 기계적으로 덜어내세요. 뭐 10%든 다 파시기 그러시면 나는 수익을 더 볼 거야 라고 하시더라도 뭐 30%든 10%든 일단 덜어내고 수익을 확보해 놓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예, 예. 네, 너무 그리고 부담을 가지실 만한 비중을 한 종목에 집중하지 마세요. 종목은 물론 CJ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상승도 많이 했고 추후 성장력도 크다라고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서 진단키트가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종목을 살 때는 내가 물리더라도 1년,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은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메르스도 그랬고, 뭐 사스, 기존의 사스도 메르스도 그랬듯이 신종플루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없어졌죠. 물론 계절성으로 전염성이, 코로나가 지금 되고 있는 코로나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 확진세도 강하고 돌연 변이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일단 그러한 관점에서 좀 시장을 좀 주가를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은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일 지지선 확인해 주시고 빠르게 좀 상승을 해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번 주까지 좀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이번 주 흐름 아니면은 정말 9만 원까지 한번 지지받는지 나는 확인을 하고 싶다. 물론 손절도 단순히 뭐 그냥 내가 힘들어서 손절하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추세가 완전히 이탈이 됐다든가 수급이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다. 세력들이 빠져나갔다라는 관점에서는 내가 손절 대응을 해도 돼요. 다만 내가 그냥 힘들어서 뭐 그냥 차트가 꺾일 것 같으니까 감으로만 하지 않으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만약 이 종목을 그 가격대에 가지고 있었다면 9만 원짜리까지는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횡보를 해서 정말 지지를 받는지까지는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야 미련이 없을 거거든요. 다만 여기까지 이제 내려왔을 때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님께서 좀 심적으로 부담이 되지는 않으실까. 왜냐하면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11선을 이탈하면 일단 뭐 절반 정도는 덜어내고 다시 밑에서 잡고 이렇게 하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예. 네, CJN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11선 지지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 빠르게 상승해주는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또 이렇게 또 투자를 하실 때 비중 조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세종공업 세종공업이요. 매수가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800원에 비중 20%입니다. 네, 세종공업 4,800원의 비중 20% 갖고 계시고요. 이 종목은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이거 거의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2달 가까이 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2월 중순쯤에 좀 급락하기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장치를 만드는 업체인데 오늘 그린 뉴딜 이런 정책이 좀 나오면서 장 막판에 또 강하게 시세를 내줬는데 자, 지금 그래서 좀 약손실권으로 좀 들어왔어요. 이제 앞으로 또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거를 고르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도 제가 지켜봤던 종목이거든요. 일단 지금 뭐 기존에 이제 2월쯤에 매수를 하셨다가 다시 이제 하단으로 좀 돌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대응을 하나도 안 하시면 사실상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샀다가 눌려서 손실권에 갔다가 오는 건 괜찮아요. 다만 내가 무언가 대응을 하지 않고 내 매수 자리에 다시 왔는데 수익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 대응을 조금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네, 시외로 이게 상한가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매도가 얼마까지 보고 있어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도가가 지금 공교롭게도 매물대가 네. 시청자분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예요. 네. 그러니까 선이 딱 그어지잖아요, 지금. 네네. 여기가 만약에 한 번에 뭔가 제가 그래서 대응을 말씀드린 거예요. 추가 매수 대응을 해서 평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야 수익권으로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 있다, 안정적으로. 왜냐면은 얘가 지금 딱 그 매수하신, 공교롭게도 매수하신 그 자리 48,000원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지금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한다는 그러니까 내일 정도에 추가 매수- 너무 띄워주지 않는 선에서 오늘 종가 구간 정도에서 조금이라도 소량이라도 추가 매수 대응해서 어느 정도 끌고 오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 매수를 그러면 매수가가 4,800원인데 오늘 4,600 얼마이거든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외를 잘 보지 않아요. 시간외는 별로 그렇게 시장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지표 정도로는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그 시간외의 가격대가 내일 시가로 책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네. 그렇죠? 4,800원에 끝났다고 갑자기 이 자리에서 갭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고 일단 그러한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되 내일 상승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눌림 구간은 충분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이 나온다고 계속적으로 상승이 쭉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기는
낮추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한번 보시고 바로 사지 마시고 어느 정도 띄워주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한번 흔드는 자리를 만들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점으로 뭐 상한가를 뭐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한가 갔다가 일반적으로 한번 눌렸다가 꼬리를 달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종가 구간 4,600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매수를 만약에 못 하신다면, 너무 급해질 것 같다면 그냥 지켜보시고, 일단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5,000원 그리고 5,500원 중기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5,000원 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전문가님, 제가 궁금한 건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가게 되면 바로 던져야 되나, 아니면 좀 더 볼 수 있나, 그게 궁금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상한가는 그렇게 쉽게 나온 게 아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네. 기계적으로 절반 이상은 덜어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왜냐면 하락을 했다 올라오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올라가면 절반 정도는 덜어내고 나머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어떤 보고 종목? 있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셀리버리요. 셀리버리요. 매수가와 네.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85,000원에 20%요. 85,000원에 20%요. 네. 이 종목은 언제 매수하셨어요? 오늘이요.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셀리버리 오늘 그래도 들어가셔서 지금 또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네. 네. 자, 일단 오늘 출발도 좋았고 점점 이제 좀 상승폭을 키워 나가다가 이제 막판에 조금 매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단 수익거래 들어와 계시고, 이 종목은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동물 실험에서 좀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에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셀리버리에 관련해서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지금 뭐 적절한 매수 시점에서 잘 들어가셨어요. 다만 이제 차트는 사실상 조금 짧긴 한데, 네. 일단 지금은 충분히 한번 들어가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고, 일단 목표가는 뭐 기존 고점 자리를 한 번 더 돌파 시도를 해줄 거예요. 네. 중간중간에 이제 흔들어주면서 이런 구간을 만들면서 좀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할 거거든요. 네. 여기 이 구간처럼. 일단은 천천히 그냥 한번 끌고 가보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네. 뭐 오늘 단기적인 뭐 좀 중기적으로 투자는 괜찮으시죠? 단기적으로 네네. 접근하셨어요? 아니요. 중기적인 관점이시라면 일단 네. 전고점 돌파 시도해주는 데까지는 천천히 끌고 네. 가시고 전고점 정도 돌파를 해주면 다시 눌림 계속적으로 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수익 실현 대응하시고 나중에 하단에서 다시 잡고 좀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하단 지지선은 중기적이니까 61선까지 열어드리고 78,000원 구간 네.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고점까지밖에는 못 갈까요? 왜냐하면 전고점이면 사실상 네네. 신고가예요. 네, 그러니까 알아요. 주가의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신고가를 달성을 한다고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아요. 네. 상승 하락 반복하면서 신고가를 계속 달성해요. 근데 얘는 계속 안 가고 한 번 하면은 또 쭉 빠지고 한 번 하면 또 쭉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성 매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고점 자리에 오면은 일단 네. 파시고 뭐 네. 다 파시기 좀 아깝다. 난 나머지는 조금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절반 이상 파는 거랑 그냥 네. 다 들고 있다가 떨어지는 거랑 또 굉장히 천지 차이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10만 원 정도 가면 일단 덜어내시고 하단에서 네. 다시 잡고 반복해서 네, 네. 가자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네.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그리고 네. 판 만큼 내가 수익을 본 만큼 더 살 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서는 지금 20%가 그때 20%랑 굉장히 달라요.
네, 내가 네.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네. 계속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얘 네. 차트 패턴을 한번 보시면 네. 기존에도 여기 이 구간 한번 보시고 네, 여기도 네. 이제 신고가 달성하고 다시 눌렸다가 이만큼 돌아갔다가 다시 신고가 달성하고 또 쉬었다가 이걸 반복을 네. 하잖아요. 네, 그럼 네. 얘도 반복을 할 거거든요. 아, 네.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는 대응을 네. 하면서 가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셀리버리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78,000원 선 지지선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할 때까지 좀 끌고 가보자, 유동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예, 동화기업. 동화기업이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25,000원에 20%예요. 네, 25,000원에 20% 갖고 계시고 이 종목은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렇죠? 네, 네. 네네. 자, 이제 최근에 그 현대차와 삼성 SDI의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뛰었는데, 자, 이 종목도 관련해서 좀 시세가 많이 나와졌죠. 자, 전문가님,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일단 굉장히 좀 고점 자리에서 들어가셨네요. 장중에 네, 대응은 가능하세요? 네, 네. 네, 일단 5일 이평선 기준선으로 보시면 될 거고, 일단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이하로 손절 라인 잡지 마시고요. 네, 손해는 보고 나오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목표가는 27,450원 딱 전 고점 정도가 사실상 계속적으로 이제 부딪혔던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저 구간 정도 오면은 한 절반 정도 덜어내고 나머지는 5일선 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공격적으로 만약에 대응을 원하시면 5일선 타고 추세 상승을 꺾이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보유는 하셔도 돼요. 네. 다만 이제 전고점이 27,450원 정도가 되면 기계적으로 뭐 30%든 일부는 덜어내고 나머지는 5일선 타고 가는 거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그 장중에 네, 자사주 50만 주 처분한다고 네, 그 이제 공시가 나왔거든요. 네. 그 오늘 종가 금액으로 50만 주 그 이제 자사주 처분을 한다고 나왔는데 그건 굉장한 악재인가요? 뭐 어떤 건가요? 자사주를 그럼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사주 처분한 거를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자사주를 매입한다라고, 내가 기업의 오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요. 좋은 걸까요? 좋은 거죠. 내가 내 기업의 주식을 사요. 내가 뭔가 개발을 하고 있고 추후에 호재가 있기 때문에 내 주식을 사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역으로 자사주를 판다는 건 지금 하단에 많이 위치가 돼 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차익을 남기려고 사실상 파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좋진 않죠. 네. 악재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5일선 지지를 해주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매수가 이하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25,000원까지 만약에 눌린다면 그냥 다 던지시고 나오시면 돼요. 네, 지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동화기업 상담해드렸고요. 저희는 빠르게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티탄 인프라를 제가 가지고 이제 한 1년이 넘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씩 오르는데 지금 요즘에 뭐 티탄 인프라과를 뭐 매각을 하니 뭐 어쩌니 그러는데 그런 이슈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궁금하고요. 저는 네. 이제 금액이 너무 높잖아요. 8,500원이 넘는데 제가 산 금액이 올 수 있을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거를 중간에 이거를 손해 보고라도 팔아야 되나 했어요. 알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갖고 계시고 지금 매수가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될까요?
8,540원 정도. 8,540원, 비중은 몇 퍼센트 갖고 계세요? 10% 정도. 10%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유하신 지 굉장히 또 오래되셨고 1년 넘게 보유를 하고 계시고 자, 네. 지금 일단 반등이 나와서 이제 지난 가을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을 해줬는데 지금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니까 바로 빠르게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두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하나씩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니까 하나씩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두산 관련해서는 지금 기업에 좀 돈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두산 관련 자회사를 좀 매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맞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두산이라는 지금 모 회사가 자금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사를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들에게는 이 모 회사가 뭐 큰 기업이든 안 좋은 기업이든 상관없이 지금 당장 얘네가 수익을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수익이 잘 나지 않는 건 자회사에서 나중에 돈을 끌어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렇게 쉽진 않겠지만 일단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팔려간다 그러는 건 다른 회사가 다른 기업이 얘네를 인수를 해서 좀 확장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두산 관련 그 자회사들의 좀 호재로 작용하는 거예요. 아. 그걸로 그럼 좀 만약에 팔려버리면은 우리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체결된 약정 그 뭐 주가에 대해서 책정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거다라고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네. 일단은 지금 그래서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다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두 번째로 내 매수가에 올 거냐를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내가 하단에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매수 가격대에 절대 올 수 없어요. 글쎄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추세 뭐 단기적으로 하락을 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세 하락이에요. 예, 예. 거의 뭐 10년도부터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매수 가격이 올까요? 그냥 딱 보셔도. 네. 그렇죠. 네네. 내가 뭔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시면 되잖아요. 네. 굉장히 쉽죠.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뭐 매수가까지 정확히 오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손실을 적게 해서 빠져나오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대응은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차트가 지금 상승이 나왔잖아요. 뭐 지금 자리에서 급하게 따라잡지 마시고 뭐 5,000원, 뭐 넓게는 4,600원까지 열어두시고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또 눌림 구간이 나와요. 이렇게. 예. 그럼 이 자리에서 한 뭐 바로 사지 마시고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고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보자. 아니면 얘가 지금 이 6,000원 자리에서 자리를 한번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구가 어쨌든 하단구든 6,000원 자리든 자리를 잡으면 분할 매수 대응을 해서 지금 내가 8,000원짜리는 보이지 않지만 비중을 반만 담아도 7,000원 이 구간이거든요. 여기까지는 한번 튀어볼 만하지 않아요? 네네. 그렇죠. 이 자리는 보이지 않는데 7,000원짜리는 한번 가볼 만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자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얘는 좀 큰 호흡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길게 멀리 보고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이 어느 정도 내 매수가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기보다는 조금 마음을 여유롭게 대응을 하시고 또 빠지면 다시 조금 더 사가지고. 네, 일단은 지금은 차트가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올라가면 좋은 거고 예. 어쨌든 상승, 하락 반복을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추후에 만약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두산 인프라 코어까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뉴욕 3대 지수 개장 상황 먼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올려 세우고 있는데요. 자, 일단 어제 장에서 유가가 계속해서 좀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또 연준과 정부 차원에서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오늘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도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출발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최충성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돌아올게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최충성 전문가의 투자 팁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전 투자에 관련한 이야기들 준비를 해주셨으니까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투자 원칙을 세워라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목표가 그리고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거 굉장히 놓치시는데 일단 주식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 계산을 내가 정확히 할 수 없다면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미련이 남지 않거든요. 일단 수익권에서 다 보시면은 일단 지금 손실 나고 있는 종목들도 가만히 보시면 수익권으로 갔다가 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난 덜어내겠어. 하단에 오면은 어느 정도 덜어내겠어.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산 투자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현금 또 분산 투자입니다. 뭐 굉장히 좀 요즘 장에서는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사고 싶으신 손이 근질근질하다고 하죠. 일단은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입니다. 제3의 종목이기 때문에 현금을 항상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현금을 보유하자. 그리고 산업을 분산하자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시간을 분산하자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내가 단기 수익 관점에서 접근을 할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할 건지 그러니까 시간을 분산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모든 종목을 내가 다 중기 투자를 할 거 아니고 모든 종목을 다 단기 투자를 할 건 아니거든요. 내가 물렸다고 단기 종목을 들어갔는데 중기 투자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듯이 시간을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5% 10%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다만 매집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40%, 50%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큰 관점에서 100%, 200%를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그 좀 시야가 달라진다고 할까요? 시간을 분산해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분산하자. 너무 주식에 대해서 국한해서만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채권, 뭐 부동산, 시장들, 금융에 대해서 투자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생각을 하지 말자. 지금 주식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주식시장에 투자하여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다. 뭐 인버스나 채권 이런 부분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주식에 국한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 다만 내가 이 시장에서 주식을 정말 내가 잘한다. 나 하락장에서도 자신이 있어 라고 하시면 주식시장에서 이겨내셔도 됩니다. 다만 하락시장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좀 답은 사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흐름을 잘 읽으실 수 있다면 계속 하셔도 되지만 너무 이것을 고집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반드시 장기 투자하라. 뭐 전에는 제가 이제 장기 투자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장기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심적으로 굉장히 좀 여유롭게 돼요. 그러한 관점에서 뭐 하루 이틀 하시고 그만하실 것이 아니라면 일단 장기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이제 제레미 시겔이라는 사람이 말을 한 건데 일단 장기적으로 뭐 다른 것들보다 주식은 단기 변동성을 견뎌내는 사람들에게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최고의 투자 수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확률, 통계에 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멘탈을 키워라. 흔히 우리가 뭐 멘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잘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흔들릴 필요도 없는 건데 주식을 할 때는 제 생각에는 뭐 마인드 컨트롤, 포커페이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멘탈 강화, 그러니까 심적으로 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거의 99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는 차트,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방법이고 99는 마인드를 어떻게 내가 잘 내 마음을 다스리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톨라니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인내는 아마도 주식시장에서 뭐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투자는 얻은 돈,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이고 즉 고통의 결과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철학적인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통과 인내의 결과, 굉장히 우리가 뭐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알에서 뭐 새가 깨어나듯이 뭐 그런 것들을 다 인내를 해서 얻어내는 결과,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쉽게 가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왜냐면은 바닥권, 횡보를 누가 일정 가격대로 계속 맞춰놓고 있는 그 가격대는 누군가 만들어 놓고 있는 그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매집을 엄청 많이 하고 있네. 추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견뎌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다스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멘탈에 관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드리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좀 상충되는 부분인데,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다면 주식시장에서 큰 성공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보유 주식 가격이 뭐 50% 이하로 폭락을 하더라도 덤덤하게 있을 자신이 없다면 그냥 주식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뭐 워렌 버핏이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분석이 잘 돼 있고 추후에 뭐 200%, 300%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지금 뭐 내가 만약에 3, 400%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라면 주가가 많이 떨어져 봤자 100%밖에 더 되나요? 네. 뭐 그것까지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일단 굉장히 좀 마음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자라는, 그리고 감정을 잘 컨트롤하자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끊임없이 공부하라, 계속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굉장히 좀 쉬운 명언 같은 건데, 진짜 세상 사는 지혜는 너무나도 뭐 간단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뭐 증명을 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가고, 뭐 금융 시장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주식은 단순히 기업 정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물론 그 부분을 다 깨우치시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금의 흐름, 채권 시장이든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뭐 정책, 아니면 뭐 인구 증가나 뭐 인구 감소나 뭐 노령화, 이런 부분들도 되게 박학다식해야 돼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가지고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느 종목에 국한해서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 얇게 많이 안다고 하잖아요, 흔히.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무시하는데 얇게 많이 하는 것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만, 일단은 조금 더 깊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고,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주식은 뭐 인생과 같다. 뭐 힘든 일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날씨가 변하듯이 일단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은 않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더 강해지고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은 언제든 찾아온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알찬 강의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최충성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 하셨는데요. 이 시간이 굉장히 아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일요일에 무료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수납매장에서 이제 더 주목해봐야 할 업종과 종목들 이와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요일 오후 5시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